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조심스럽게 누적적인 수급이 아름아름 더 들어오면서 기준이 잡혀 있어요. 어,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 가까이 눌려서 좀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건 뭐 말 그대로 좀 짜증스러운 거고 슈팅을 안 주니까 오늘 같은 장에 시장이 2% 강세인데 지 혼자 못 가는 것 같고 근데 뭐 어제 기준 또 못 갔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줬다는 거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수급은 제한적인데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수급 제한적인 부분은 0.1% 지금 조금 넘게 들어와 있는 거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거래가. 결론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월 2일 기준이 12만 4,500원. 뭐 딱 더블 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고점이 신고가를 넘겼으니까 뭐 더블 되겠네요. 그래서 문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10만 8천 원, 11만 원, 뭐 작년부터죠. 1월 달에 이제 14만 6,500원.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이제 2월, 3월 뭐 본격적으로 매수 기준이 있었고 10만 원대에서부터 단계별로 매수를 진행해 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뭐 17일, 16일, 그 16일에 21만 원, 21만 7천 원, 거기서부터 17일 또 이번 주 들어서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 22만 원, 뭐 23만 원, 또 24만 원까지도 매수세를 드렸어요. 결론은 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메타방 2기에서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 종목과 그다음 1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고 그리고 사실 좀 수익을 극대화했어야 되는데 하여간은 뭐 시장 핑계죠. 시장의 변동이 원체 이제 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엇박자의 매매가 돼버렸어요. 아쉽게도. 일단은 뭐 오늘 신고가 낸 상태에서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서 차분하게 들여다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1년 이후 그러니까 22년부터 계속 우리는 들여다봤어요. 방산 쪽을 정부의 정책주로 보면서 방산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현대로템, 최근에는 이제 LIG 넥스원까지 전부 이제 들여다보는 종목군으로 분류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식사하시고 교대로 쉬시나 모르겠는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방송하면 3월 6일자 방송하면 뭐 그냥 최근 걸로 며칠 전 걸로 그냥 잘라서 이것도 합산해 주세요. 4개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너무 많으니까 얘도 다 합산하면 되는데 사실 일단은 여기 4개 다 합산해 주시고 검색해 보시면 2월 19일부터 15만 원, 15만 7천 원, 16만 2,800원. 근데 재밌는 게 검색해 보시면 2월 19일에 우리가 메타방 1기 진행할 때 HLB가 7만 8천 원이었어요. 우리가 HLB하고 한미반도체에서 1기 수익은 다 잡아냈죠. 그리고 2월 26일 기준에서는 알테오젠이 14만 원대였네요. 저게 20만 원 넘기지 않았나요? 한미반도체가 7만 8천 원 그리운 가격 7만 8천 원.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뚫으러 가는 위치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7일 한번 변동 나올 때 이렇게 포착되고도 13%씩 또 18만 8,600원 또 한미반도체 이때 아직 10만 원 뭐 돌파했다가 눌린 건지 하여간에 9만 8,2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0만 원 수준 19만 4,500원 저 때도 이제 움직이고 나서 10.78 요 3월 6일자 요 방송 화면에서 다 캡처하세요. 3월 6일자가 없으면 그 다음날 기준 잡아서라도 그리고 한꺼번에 다 쉬시나? 일단 뭐 하여간에 뭐 지금 뭐 식사들 하시고 쉬시니까 오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렇게 계속 4월 2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월 달에도 변동이 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다 누락이 된 거죠. 변동률이 있었어도 방송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검색기 포착되고 난 이런 부분들을 모아놓지 못하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 필요 없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종목 검색했던 거 이제 4월 2일 이외에도 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검색기에 4월 2일 이후에 안 떴을 수 있는 게 이날은 떴을 거야 아마도. 4월 19일은 떴을 것 같은데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19일자는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19일자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가 3%로 끝났지만 장중에 6%잖아요. 무조건 뜬다고. 뜰 것 같은데 거래량이. 예.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 검색기도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검색기 활용 범위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게끔 제가 개몽을 해드려야지. 응?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도 거래는 100만 주가 안 실렸어요. 93만 3천 주. 오늘은 지금 1시 반이긴 합니다만 이제 2시간, 1시간 50분, 2시간 가까이 남은 건데 다시 한번 24만 6천 원 슈팅이 나와주면은 이제 100만 주는 넘겨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2천억 원대 가지고는. 5위 안에 들어와야지. 오늘은 이제 밋밋한 흐름 정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 되겠다. 그리고 꼴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또 감싸 하나 줘라.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내일 다시금 갭상승에 슈팅 나와서 실질적인 그 신고가 랠리에 대한 슈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어제도 22만 9천 원을 이렇게 떴어요. 19일 날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9일 날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18일 잠시만요. 19일 거 있네. 23만 4천 원에 떠 있네. 23만 4천 원, 23만 3,500원, 23만 3,500원 혼자 탁뜬 것도 있네. 그 다 어떻게 뭐 다 팔아먹은 거 뭐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올려드릴 건데 23만 3,500원에 검색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떠 있다 라고 한다면 저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 누락시키지 않고 계속 잘 보여드렸어야죠. 요게 19일자입니다. 19일자 제가 지금 찾은 거야. 19일자 2시 50분에 뜬 거죠. 그러니까 19일날 뭐 시장이 금요일날 안 좋았었나? 우리는 원체 우리 계좌가 좋다 보니까 시장이 뭐 안 좋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요 차트 부분이에요. 요 차트 부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누적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 잡아서 보여드린 건데, 뭐 월봉 기준에 로그 차트를 잘라드렸고 두 가지 다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월봉 기준에서 로그 차트 보실 때 오늘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수급 범위의 기준에 이 방산주들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정책주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주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유 자체가 뭐 얘도 21년부터만 그냥 자를게요. 20년으로 안 자르고. 정책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별게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사일 개발 자체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 무기 개발 이런 부분을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죠. 북한과의 대치 상태 뭐 이런 부분, 또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결론은 이제 그들하고 이제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끌어냈어요. 협의를 잘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양 진영 다 공약으로 내세웠죠. 어떤 거를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부분은 추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수급이 외국기관 쌍끌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 물량이 1,000만 주가 넘어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5,060만 주짜리에 1,048만 주니까 20.71%가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들을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 매집에 대한 부분의 왼쪽 화면이 그 도서 자료예요. 2008년도. 그리고 2021년 1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외국인들 위주에서 뭐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 그 매수 평균 단가는 낮을 수밖에 없죠. 개인들 뭐 외국인들 평균 단가 96,000원 대략 뭐 10만 원을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 20%의 매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늠할 거야? 우리는 그 기준을 20%의 기준이라면은 대략 뭐 주가 200%.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30만 원 기준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그래서 매집 목표 주가를 1차, 2차를 두 개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차, 2차 매집 목표 주가. 2차 얼마? 30만 원. 1차 매집 목표 주가 이전에 26만 원이 아니라 수급 더 들어와 있죠. 얼마요? 얼마로 해요? 27만 원, 3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 뭐 주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겠다 이런 개념의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매직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장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장기라고. 그래서 그 장기라고 느껴지시지 않는 범위로 또 줄여서 보면 되죠. 가장 최근 작년 10월 뭐 그때부터 해서 하여간에 들어와 있는 수급 놓고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설정되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1차 매집 목표 주가 1차 2차 27만 원, 30만 원 목표 주가 붙여버릴게요.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27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시킨 거예요. 오늘 신고가가 또 나왔고 지금 뭐 매매 공방이 좀 있긴 합니다만 수급은 뭐 누적적으로 또 추가적인 매수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차트를 지금 잘라서 요대로 그대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그 차트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보실 때 이 그 흐름이 갭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까지 이제 설정을 해서 좀 놓고 볼 건데 얘는 일반 차트에서는 이제 갭으로 보고 로그 차트에서 그러면 저기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치 설정 범위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런 기준 뭐 대략 뭐 9만 원으로 설정을 할까요? 9만 원? 그래 이제 이런 기준에서부터의 흐름 그러니까 1차 기준이 20만 원이니까 그것만 해도 목표 주가 3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꼬리 부분 제외하고 몸통만 기준 잡았을 때 이제 요 정도 한 14만 원. 요 정도 범위들을 실질적인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난을 잘라버릴게요. 잘라버리고 요 정도에서 이제 좀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것도 더 땡겨서 보면은 이왕이면 22년도 이후 그러면 이제 갭의 크기가 좀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 갭의 크기를 좀 보시게끔 하려고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건데 일단 한번 좀 보시죠 한번. 그렇게 하고 중간 기준이 14만 원 정도. 그럼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대략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저것도 이제 20만 원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은 넓게 잡았을 때 대략 30만 원, 그다음에 이 6만 원 차이니까 27만 원 뭐 27만 원, 30만 원은 그렇게 대략적인 설정 범위를 잡아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로그 차트는 좀 멀리서 수급 범위까지 체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기준을 잠시만요. 아예 다 빼놓고 줄을 끌까요? 왜냐면 다 빼놓고 줄을 긋시다. 왜냐면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라서. 나중에라도 또 이제 들여다보고 기준 잡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좀 편해져요. 원고 준비하시는 분께 월봉 차트 잘라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잘라놓고 그 위에다가 입히는 거면은 제가 굳이 안 그려도 덮었을 수 있으니까 매번 그 수익 범위가 이제 높아진 거죠. 높아진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아름아름 움직이면서 24만 3천 원까지 좀 반등 일부 나왔는데 빠르게 돌려가지고 좀 2시 이전에 그냥 폭발적인 시세 한번 또 시원하게 줘야죠. 와 신고가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그려드리려고 그래요. 얘는 이제 그 목표치가 매집에 대한 목표치로 돼 있고 갭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종목을 끄집어 볼게요.
끄집어 와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위로 좀 당겨야 되겠다. 그죠? 당겨서 이렇게 그림 바꾸기. 이제 저도 할 줄 아는 게 많아 이제는. 근데 그게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예. 이 뒤에다가 밑에 그림 좀 깔아놓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매집으로 갈 게 아니라 로그 차트에서 매집으로 갈 거니까 이걸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떠오는 거야. 그리고 얘도 뭐 수익률 범위는 표시해주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부터 줄을 걸까요? 여기서부터 걸까요? 얘도 좀 글씨가 너무 커. 좀 줄입시다. 아이고 막 이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미적 감각이 있는 분이 좀 이것도 좀 작업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몰라. 어찌됐든 22년 7월 이후로 따졌을 때 뭐 계속 정책주로 우리는 사실상 보고 있었으니까 뭐 498% 오케이. 오늘 고점까지의 기준으로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하네. 예. 나중에는 이제 뭐 계산을 한번 해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원고에서 이제 이거를 잘라오면은 일일이 제가 다 마무리를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요거 그냥 줄을 동그라미하고 칸하고 요 줄 당겨 오면 복사해 오면 편하잖아요. 차트 잘라주세요. 그대로 입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로고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입니다. 이거는 월봉 차트 언제요? 22년 1월부터 24년 24일까지 지금 오늘 월봉 차트. 그리고 갭이 어디서 발생됐어요? 여기죠. 요 갭 이렇게. 그리고 갭에 대한 이제 그 짝대기. 그리고 짝대기 이렇게 해줘서 요 짝대기 이제 저 갭 동그라미 요 정도면 좀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럼 얘도 크기가 애매모호하네. 이제 밑으로 내리면 되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표치 범위 설정 범위의 기준점을 거래량 기준에서 이제 뭐 3천만 주 기준으로 그리고 목표치 1단 라인이 14만 원 기준으로 아까 설정을 했었죠. 그래 또 잘리네 얘가. 잘리면은 이거는 또 배운 게 있죠 제가.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럼 맨 상단에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요 기준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요 9만 원 기준.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요 줄은 일단 빼자 그랬죠. 좀 뺍시다. 빼고 거래량 부분도 좀 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치 설정 범위는 요 갭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인데 저게 이제 1차적으로 잡게 되면은 가장 그 가까운 범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27만 원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 이제 3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7, 30만 원으로 매집의 목표 주가하고 거의 이제 뭐 같은 선상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 다음 주면은 이제 새로운 월봉이 생기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그때 기준에서 이제 또 뭐 갭이 하나 더 나와주면은 그때 기준에서도 목표치 설정 범위를 또 위로 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급진 갭이죠. 이제 돌파 갭이 아니라 이제 급진 갭이죠. 고점을 계속 뛰어넘은 그 급진 갭의 목표 주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글씨를 좀 줄이고 20 정도 하면 딱 되겠다. 그래서
얘를 상단으로 놓을게요. 갭이 발생된 구간에 1차 목표 주가 27만 원. 그러니까 요것만 예전에 이제 연구원들이 있으면은 가장 편했고, 사실 연구원들이 다 한 번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아주 뭐 그냥 아글아글 쓰고 이것도 못하냐라고 하면서 남들은 돈 내고 배우는데 니들은 공짜로 배우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교육보다도 마케팅하는 방법만 배워서 나가요. 그렇게 소형 잡주 가지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돌렸어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메타방 전략 잡은 것처럼 한번 차익 실현했으면은 제 편이 한 1% 수익은 더 얹을 수는 있었지만, 뭐 굳이 63,000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다, 나쁘지 않다. 자, 월봉 차트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죠. 이 월봉 차트 기준에서 이제 뭐 낮장 파일 하나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이것도 배웠지, 내보내기. 이거 지금 케빈 선생님 또 듣고 계시면은 얼레리 껄레리 할 텐데, 그것도 몰랐어요 뭐 그러면서.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복사해서 넣으니까 해상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복사해서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귀찮더라도 하나씩.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원고 작업할 때는 말 그대로 월봉만 똑같은 범위에서 잘라주세요 하면 이제 저기다가 덮어 쓰면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요것이 되겠죠. 로그 차트. 로그 차트 보시죠, 이거요. 월봉의 기준에 수급 범위에 있어서 20% 이상의 수급이 들어온 게 정책적인 기준에 힘입었다. 그 정책의 기준은 뭐였니? 라고 했을 때 그 정책의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혜택 범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21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1년 11월부터 이제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죠.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볼 때 차트하고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가파르죠? 무섭죠? 겁나죠? 아니라고. 이거 해봐야 한 달에 46%뿐이 안 움직였어요. 한 달에 46%. 그래서 지금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이거 뭐 이 정도의 차트라면은 겁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판단할 때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겁나세요, 이 정도 차트 흐름이? 그래 주가도 올리니까 윤정도 목소리가 또 까랑까랑 살아나잖아. 메타방의 수익 범위가 종목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딱 집중해서 10조 이상짜리에서 두 종목, 10조 이상짜리 얘 하나하고 이제 9조 넘긴 HD 현대일레까지 포함해서 얘 이제 월봉 로그 차트. 그러면 얘 이제 그대로 당겨다가 그대로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차트까지는 우리가 잘 잘라 주시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누락이 돼. 이게 누락이 되는데 누락되면 안 되고, 오후 근무자하고 병행해서 너무 많으면 오후 근무자한테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주셔야 돼. 뒤에 저 배경화면 깔리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배경화면 이렇게 틀이 잡혀 있으면 전체 크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잖아. 그죠? 그 저게 깔려 있는 데가 있고 원고에는 안 깔려 있어. 원고는 종목별로는 깔려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제 마감 이후에 저 수급 범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고점 넘겼고 저점에서부터의 흐름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수익이죠.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얘도 이제 그 크기 좀 줄이고 너무 커. 아까 20 정도였죠. 통일시키고 얘 24였나요? 얘 너무 커 사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로그 차트가 맞아요. 그래서 로그 차트입니다. 저점 그 가격이 좀 보여지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매집에 대한 기준 똑같이 캡에 대한 기준이랑 비슷하게 얘를 조금 자리가 공간이 애매하네. 뭐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요 기준에서의 흐름도 뭐 쫙쫙 잘 올라가네. 멋쟁이 65,000주 이게 윤정도지 뭐.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친데요. 그 아재 개그, 응? 로그 차트.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전처럼 녹화하는데 시간 무지 걸린다, 그죠 오늘? 내보내기 띠용. 이게 나도 할 줄 아는데 이런 거는 말이야. 이미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지. 1. 현재 슬라이드. 그렇게 해서 월봉 차트. 앞으로는 이제 편해진 거죠, 이제. 그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라고. 한미반도체도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잘라야 되는데, 요거 주봉 이거 4개 묶어주세요. 이제 제가 이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 4개를 한 장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 주봉에서도 마지막 원고가 언제 4월 2일이죠. 4월 2일자 갖고 와서 4월 2일자랑 똑같이. 그러니까 주봉의 기준도 이제 주봉 로고를 빼고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수급 범위가 이제 나온 기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월 2일자 봅시다. 4월 2일 차트를 계속 이제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4월 19일자 12시 것도 있었네. 거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캡처한 게 2일자 잠시만요. 아이 못 들어줘. 고점 또 넘겨야지. 고점 넘길 때 이제 10만 주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걸 다 어떻게 일일이 예측을 하냐고. 신적인 존재 아니야? 신적인 존재? 농담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주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주봉을 이제 다시 복사해 와서 일로 넣어놓을게요. 넣어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4일자 기준에 뭐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녹화를 다 할 수 있을까? 여유가 있으니까 녹화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뭐 지금 기준이 이게 불편한 상황이라면은 녹화를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프로그램 이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좋아요. 주봉의 기준도 누적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5% 이상인데 최근 들어서의 그 누적 수급도 또 더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 뭐 얼마나 행복하냐고. 보겠습니다. 10월부터 해서죠. 이게 10월 2일이에요. 10월 6일이 아니라 2일부터. 자, 자르겠습니다. 10월 첫 거래일. 일봉에서 날짜 정확히 볼까요? 작년 10월이 첫 거래일이 며칠이었는지. 10월 4일이네. 첫 거래일이. 3일까지 연휴였나 보네. 오케이. 주봉 수급 10월 4일 바꿔놓고 오늘까지죠. 지금 기준이 4월 24일.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이제 26만 원이었는데 매주 목표 주가 이제 수정해야죠. 얘도 지금 갭이 있어요. 아주 못 떨어진 갭이 있어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얘도 이제 그냥 차트만 자르고 나서 새롭게 가져가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분간 계속 얘를 들여다 볼 거잖아요. 방송 갖고 나가면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잘라주세요. 그러면 야간 근무자가 잘라도 되죠. 이렇게 되면 미국 차트 자르는 것처럼. 얼마나 멋져. 아이 좋아. 주봉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엄청난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라서 10만 주까지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흥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조금 차분히 보는 거고 눌려 있을 때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잡아드렸어요. 또 눌려 있을 때. 자 이렇게. 얘도 아이고. 당겨가지고 이게 아까 24로 줄였나요 우리가? 24. 오늘 하여간에 뭐 고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점 더 확인하고
수익률 부분도 얘도 조금 더 이제 상향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월봉에서 이제 가지고 올게요.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부분이나 매집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좀 바꿨죠. 10월 19일부터로 바꿨어요. 260만 주. 오늘까지 하면은 오늘까지 하면은 뭐 300만 주 가까이, 300만 주까지는 무리인가? 하여간은 뭐 더 확대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 확대돼 있는 수급 비율 감안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설정을 잡을 거예요. 이쪽으로 놔야 되나? 글씨가 여기도 좀 크죠? 좀 줄일게요. 한 템포만 줄여놔도 깔끔하게 좀 보여줄 것 같아. 16. 오케이. 딱 좋아. 그렇게 하고 화살표도 저는 또 이 끝선 틀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끝선 맞추고 오늘 고점이 신고가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저점 대비해서의 수익률이었나? 그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그 저점 92,200원 잡고 뭐 계산을 마감 때 고점이 또 올라가긴 할 건데 24만 6천 원 고점 더 넘기겠죠. 25만 원까지 와라 오늘. 예? 시원하게 나누기 9만 200원 해주면 172.72% 73% 73%. 그래서 앞부분의 주봉에서 어디까지로 해놨지? 아, 여기서 해놨네. 여기서. 아, 맞네. 똑같은 데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제 그런 기준. 그래서 갭 목표 주가 복사해 오고, 그리고 줄 하나 복사해 오고. 됐죠? 복사. 그러면은 주봉 기준에 요 갭이 이제 기준점의 갭이 되는 거예요. 급진 갭 역시 마찬가지로 급진 갭이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에도 24로 좀 줄였네. 커 보이지? 어찌됐든 아이 뭐 잘 가고 있어요. 뭐 알아서 아름아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잘라서 위로 올리면 그래도 글씨가 좀 가려지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급진갭의 설정 범위 이렇게. 그리고 요 선도 복사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1000만 주씩 터져야죠. 두 번째 거래량 부분은 70% 700만 주 주봉 단위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가 1차적인 부분 18만 원 기준에서 23만 원, 5만 원, 28만 원, 27만 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렇게 하고 이 정도 범위에 15만 원 기준에 23만 원, 8만 원, 30만 원.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뭐 거진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범위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요 밑에다 좀 넣고 싶은데 얘는 그냥 일로 넣을까요? 잘라서 붙이기. 다 할 줄 안 되니까 이 정도도 너무 지저분한가? 저점 이걸 뭐 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끝선을 그냥 맞추겠다. 잘라서 붙여넣기. 됐죠? 됐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집에 대한 기준. 얘도 그러면은 도형 채우기 흰색.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옆으로 조금 당겨놓으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목표치. 아이고 아름아름 다 올라왔어. 77,000주야. 아싸. 어? 그러니까 뭐 꼭 굳이 매도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1%라도 수익을 더 내드리려다 보니 아쉬워요. 1%더 낼 수 있었는데 요 정도 아쉬움인 거지. 아무런 문제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이쪽에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17만 원에 뺏겼다고 치고 5%의 기준이면은 17만 원, 8만 원, 27만 원. 일단은 1차 목표, 매집 목표 27만 원, 30만 원 똑같이. 똑같이. 얘도 뭐 어쩔 수 없다. 윤곽 도용 치우기로 갑시다. 그렇게 하면은 요 기준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됐죠? 이게 주봉의 기준인 거예요. 이제는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차트 제가 다 자른 걸로 크게 뭐 엄청나게 10% 이상 변화가 없는 한 뭐 이 정도로 갖고 나가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주봉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이런 녹화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막 얘한테 뭐 손실이 나 있거나 뭐 얘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큰일 났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뭐 속된 표현으로 쫄리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만큼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대처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메타방 다시 와서 메타방도 봐야죠. 메타방. 메타방 얼렁 와봐라 메타방. 메타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재차 다시 이제 들어 올리면서 수익이 확장돼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또 한번 툭 던졌네. 누가 던진 거야? 76,000주. 지금 고점 형성할 때 62,000주였어요. 거기서부터 어찌됐건 15,000주가 더 들어왔어요. 30억 이상이 더 들어오면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76,000 몇 주예요? 한미반도체가 잠시만요. 한미반도체는 거래대금 이제 3위에요. 3위고 9만 주까지 다시 매수가 들어와 있고 14만 3,500원이고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 1위는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현대 오토에버, 4위 LG 이노텍. LG 이노텍 10% 올랐네. 그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로그램 순매수 5위, 이스페타시스가 6위. 어이구 현대 일렉트릭이 또 올라갔네. 야 이건 뭐 전부 우리 종목에서 초대박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래 수반시켜놓고 분봉해서 뭐 뭔짓거리야. 뭐 왜 꼬리를 달아. 수급은 들어오는데 짜증스럽게 쭉 뻗어 올라가면 되지. 그죠? LG노텍이 야 대박이네요. 10%까지 들어 올려놨어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뭐 윤정도 눈은 속이지를 못해.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도 검색기에 지금 떴나요? 지금 검색기 AI 쪽에는 이제 떠 있는데 진입되고 탈퇴 신호나고 또 진입되고 오케이 우리는 매수 사인 다 나갔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그 오늘 장중 고점까지의 기준에서 7% 수익인데 뭐 지금의 수급 강도라면은 이제 2시이기 때문에 더 들어 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KT요? 예. 예. 아이 거짓말쟁이들이 보이스피싱 참 KT에서 왜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해? 말도 안 되지. 자, 하여간에 그 월계동의 AI 쪽에 이번 2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이 돼 있고 문자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16일부터 오픈을 해서 나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10% 이상 수익이어야 돼요. 근데 또 핑계대지만은 장의 변동성에 윤정도도 졌어요. 이겨내지 못했어.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포트폴리오는 이제 막 4월 포트가 플러스로 이제 막 전환이 된 거고 16일부터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얘가 한 10%에도 수익이죠. 22만 8천 원에 들어갔다고 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근데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 과정에 시장 출렁거림과 함께 좀 엇박자가 돼 있었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손실이 났었던 부분이 지금 플러스 뭐 7% 장중에 올라왔고 지금 한 6%대 수준이니까 계좌 수익 6%면 나쁘지 않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고가는 나왔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수급만 뭐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이라는 거죠.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면서의 흐름이 연출되기를.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결국 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7만 주까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프로그램 매도 나오다가 다시 돌리고 또 프로그램 또 들어오고 어제 우리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채워놨으니까 어제도 차익 실현 재편입, 오늘도 차익 실현 재편입. 요게 이제 메타방도 한 템포 맞아 떨어지면 그럼 뭐 충분하다라는 거죠. 슈팅 주고 25만 원 정도면은 추가 편입하기가 좀 편안할 것 같은데 뭐 신고가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락에서도 편입 기준 잡습니다. 25만 3천 원으로 매수해 낼게요. 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원고가 야 그러면은 HD 현대 일렉도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가져갈 거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그 수급만 잘라주시면 되고 HD 현대 일렉은 어제 새벽에 올려드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업을 시켜주세요.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조금 복잡해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세 개 다 갖고 가야지.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찾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 3% 등락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메타방이 위축될 수 있잖아. 야 기껏 해봐야 6% 수익 내가 혼자 해도 대박 나겠다 뭐 이렇게 내가 혼자 해도 어제 오늘 한미반 초대박 나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결론은 하여간에 뭐 월등한 수익을 내면 되지 시장 대비 일기처럼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차분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안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요. 메타방도 그렇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오션, 뭐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뭐 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한미 반도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동영상 보시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딱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여전히 뭐 2,700포인트도 안 돼 있잖아요. 2,700 대비해서 3,000까지 10%인데 그 10% 집어 들어 올릴 때 누가 끌고 갈 거냐? 누가 끌고 갈 거냐? 그죠? 자,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제 구조를 넘겼는데 구조 넘긴 것 대비해서 오늘 뭐 거래 대금도 2,500억이에요. 좋긴 한데 하여간에 호가 기준 뭐 지금도 나쁘지 않으니까 메타방도 메타방 자금 뭐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잘 들여다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장도 그렇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단계고 내일 기준에 다시금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메타방이 집중하는 쪽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기아 거기서도 충분한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10조 미만 뭐 2, 3조 원대 기준에서 이스페타시스 HLB도 들여다 보긴 할 건데 뭐 누적적인 수급이 좀 애매해요.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찾으시면 더 자세한 전략이 형성돼 있습니다.